누리호가 본격적으로 발사 준비를 시작했죠. 지금 발사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힘을 더했습니다. 이제 우리 방위 산업의 무대는 세계다. 민간 중심의 우주 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뉴스가 나오면 우주항공 관련주가 움직일 가장 강력한 뉴스인데요. 왜 시장에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앞으로도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삼으면 좋을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정적인 투자에서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문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 첫 독자 기술로 설계 제작됐다고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습니다. 내일 만약에 이게 성공을 한다면 어떤 의미를 담고 있겠습니까? 예, 뭐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라서 깊이는 말씀 못 드리겠고 아무래도 이제 주가와 연계돼서 말씀드려야 될 텐데 상당히 엄청난 얘기죠. 이거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7번째 나라, 이미 7번째 나라이긴 한데 이번에 이제 2번째 발사되는 거죠. 기존에 2013년도에 나라호가 발사됐고 거의 8년 만에 이제 또 한 번에 큰 어떤 궤적을 만드는 그런 과정인데 원래는 올해 그 2월 달에 발사 예정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연기가 된 거죠. 그때 1단과 2단의 분리 로켓 연결 문제가 생기면서 계속 연기가 된 건데 그런 쪽에서 이번에 가능성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 아무래도 내일 아마 오후 6시쯤 예정이 돼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보통 1시간 반 전에 발사 예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그 기상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뭐 낙뢰라든지 온도, 습도 뭐 이런 기상 조건하고 가장 잘 맞아 떨어져야지 그 확률이 높다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렇게 급하게 이걸 이제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 하에서 성공 확률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연기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뒤로 뒤집어 본다면은 2013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그 나라호를 발사할 때도 거의 5번의 연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2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마 발사되는 게 충분히 연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연기를 하면은 아마 일주일 정도 후에 또 하지 않을까라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번에 한 번 연기됐으니까 이번에 발사를 하면 좋겠다 생각인데 이번에 발사 연기는 아무래도 이제 날씨나 어떤 기상 조건일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날로 택했으니까 아마 좋은 조건에서 발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주식은 뭐 좋지 않지만 정말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주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우주항공 관련 테마 중에 대장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AP 위성이 오늘 긴 음봉을 형성을 했습니다. AP 위성은 무려 8% 넘게 빠졌고 거래량도 동반을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거래량을 동반한 5%의 마이너스로 음봉의 깊이가 더욱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뉴스가 지난주부터 계속 나왔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매수하셨던 분들이 오늘 아침에 좀 공포에 많이 좀 매도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글쎄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뭔가 재료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거슬러 올라보면은 2013년도에 우리 처음으로 나라호가 발사될 때도 실제로 주가는 안 움직였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관련주들이 오늘 또 정체도 못하고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낙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지금 주가 그 대표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을 봐서는 그렇게 더 빠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일단은 저점에서는 안전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많이 올랐다가 뉴스가 나오면서 성공을 해도 이제 매도세가 이제 차익 매물 때문에 빠지는 게 일반적인 예사인데 전혀 오르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굳이 여기서 더 뺄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빠지는 종목들이 글쎄 내일 실패를 얘기해서 먼저 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상황이 미국하고 우리는 다르지만은 아무래도 그런 쪽에 영향은 좀
더 좋은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번에는 이제 거의 순수한 우리 기술이거든요. 1차 그러니까 작년 이제 지난번 누리호 때는 나라호 때는 러시아 일단 로켓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서로 그 MOU 과정, 그 협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고 누가 그 실패 책임을 돌리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예. 이번에는 거의 뭐 순수 우리 기술이고 우리나라에서만도 거의 한 300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그러고요. 관련 그 산장 종목이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렇게 살펴보는데 예. 거의 다 지금 안 좋은 지금 시장 움직임은 분위기가, 예. 상당히 안 좋게 나와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고모님 아니셨으면 과거에도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사실 못 갔었다는 것을 잘 몰랐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늘 나올 때마다 이번엔 다르겠지. 이번엔 다르겠지 하면서 기대를 가지고 사셨던 분들이 또 오늘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대응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누리호 개발과 완성에 참여한 상장사들 중에서 가장 관련성이 높은 종목이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뭐 항공 뭘로 띄운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항공우주 KAI가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방산 관련주로 보면 한화그룹 쪽 한화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떠오르죠. 그래서 그런 쪽의 종목 그다음에 뭐 이제 발사대 관련해서 한양 ENG라든지 뭐 그런 네. 종목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뭐 다들 전체적으로 안 좋아요. 안 좋은데 네. 전반적으로 다 음봉이 길어지고 있네요. 음봉이 길어지는데 예. 중요한 거는 이들 업체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질 않아요. 우리들이 뭐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뭐 여행업종 올랐을 때로 최근에 뭐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보면 실적이 그냥 미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들은 이 항공우주 아니더라도 다른 업을 하고 있던 회사들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건데 이거는 미래의 먹거리를 볼 수 있겠지만 당장 어떤 그 영업 이익 쪽으로 다가오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주식시장이라는 게 미래를 먹고 사는 그런 업이긴 하지만은 이게 바로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글쎄 어떤 그 투자자들에 대해서 조금 외면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좀 안타깝다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내일 발사를 하긴 하는데 성공 확률이 우리 보통 한 30%에서 40% 잡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실패 확률이 더 큰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실패해도 주가 영향은 제가 보기에는 크게 없을 거예요. 그런 쪽에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 30~40%의 성공 확률이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걸 쌓아올린 여러 나라, 특히 최근에 그 민간 업체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의 실패 확률 그리고 그런 게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민간 쪽으로 해서 대표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하고 그다음에 제프 베이조스가 블루 오리진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최근에 그 돈나무 언니라 그래서 캐시우드 그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고 걔네들 이제 그런 관련해서 ETF를 발행을 하면서 상당히 올랐거든요. 최근에 ETF 발행한 중에서 가장 각광받는 게 이제 그 비트코인이잖아요. 비트코인이 ETF를 발행하면서 거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그런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는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스페이스 관련해서 ETF로 발행하면서 그게 이제 돈이 되는 사업이다라는 쪽으로 가는데 우리도 이제 곧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다라면 주가의 움직임은 이제는 상당히 빠르게 올라갈 수도 있다. 이제 빠지지만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는 쪽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좀 다른 방송과 저희 방송의 진정성에 좀 차별점을 부각을 하자면 여전히 이런 종목군도 추천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그런데 저희는 오늘 좀 경계하자라는 시각으로 왜 빠지고 있는지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당장은 재료의 소멸로 보고 있는지 일단 모든 종목이 일제히 음봉이 길게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오히려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긴 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또 우주항공 산업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예. 거의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산업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그 백신 개발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백신 개발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지만 사실 더디잖아요. 그리고 해외는 엄청나게 지금 이미 좀 나아가지고 막고 있고 FDA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그거에서 우리끼리 경쟁력이 되겠냐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향후에 코로나가 계속 변이로 발생되고 또 나올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계속 외국에 원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뭐 동남아 국가랑 별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는 네. 차별을 느끼는데 그래서 돈이 들어도 백신 기술을 하고 더뎌도 하듯이 우주항공산업은 우리가 돈이 많이 들고 기술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이것은 향후를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되는 거고 그 성과는 제가 보기엔 곧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쪽에서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쪽에서 지금 내년에 그 계속 지금 발사는 요번에 내일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발사는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제 5월에 2차 발사가 예정돼 있고 향후에도 계속 예정돼 거의 경년 주기로 지금 예정돼 있는데 네. 문제는 이거에 대한 연속성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권이 바뀌면 수장이 바뀌거든요. 이제 그런 쪽에서 뭐 정권이 안 바뀌어도 안 바뀌면 이 계속 영위성이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재 이제 시각이잖아요. 근데 제발 정치하고 이런 어떤 경제적인 거하고 좀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외국은 좀 그게 좀 쉬운 좀 한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뭐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이런 항공우주도 전문가 쪽에서 되게 전문가가 오겠지만 정책이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영속성이 떨어진다면은 이미 2014 8년 전에 했던 걸 이제 두 번째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 사이 정권도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연결성에서 좀 이번에는 좀 그런 거 관계없이 좀 빠르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쪽에서 좀 관심을 좀 갖게 됩니다. 그 앞으로도 이런 우주 관련 이벤트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고모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럴 때마다 다시 우리 투자자분들은 또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매수 대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몇 차례 학습 효과를 거쳤듯이 앞으로 이런 우주 관련 이벤트가 나올 때에 이것이 주식시장에서도 호재가 될 재료다라고 늘 생각하는데 이런 관점을 좀 바꿔야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과거의 주식시장 움직임하고 지금하고 움직임이 좀 다르잖아요. 과거에는 진짜 큰 재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 회사의 실적, 영업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 회사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고 거기 곁들여서 기술적인 부분이 따라가서 차트의 중요성을 많이 느꼈는데 최근 2, 3년 사이에 특히 그 코로나가 이후에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자금이 돈의 힘인 것 같아요. 돈의 힘과 그 다음에 그 이제 주시장에 참여하는 연령대의 변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이 많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빨라지고 아주 핫해지고 아주 집중도가 있고 뭐 그런 쪽에서 이제 어떤 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진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매매 습관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누군가 이제 시작을 해야 할 텐데 그래서 누가 시작을 할지 최근에 움직임 보면은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조금 사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종목별로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서 그런 쪽에 집중도 그다음에 어떤 그 예상 외에 뭐 성공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 예상하지 않았던 기대감에 대한 새로운 출구 뭐 이런 쪽으로 만약에 거래량이 집중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어떤 그 반영되지 못했던 게 한꺼번에 분출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좀 기대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 생각했는데 지금 당장은 이제 재미없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기대를 다시 한번 모아봐야 한다는 게 우주항공 산업 관련 주식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봐도 될까요? 이런 이슈가 나올 때 우리가 소위 재료 매매, 뉴스에 대한 매매로 그 직전에 샀다가 또 재료가 나오기 또 직전에 좀 매도하는 그런 짧게 그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보기에는 지금 주가가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무리가 있고 우주항공이라는 큰 산업의 관점에서 길게 보자. 그런 주식이다라고 정리를 해도 되겠습니다. 예, 뭐 당연히 길게 봐야 되겠는데 주식이라는 게 길게 봐서 승분할 종목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면은 바로 오르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고르려고 다들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안 올랐으니까 길게 보자 이런 말은 맞겠지만은 길게 볼 거면 지금 살 이유가 없죠. 지금 네. 장 움직임 봐서는 진짜 저를 살 제 이유가 얘기는, 없어요. 예, 그렇군요. 그 뉴스에 의한 재료 매매 있잖아요. 짧게 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 봐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여쭤본 것인데. 예, 그래서 산업을 보면 예. 당연히
가능성이 상당히 이제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가능성은 상당히 크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종목별로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 네. 볼 때는 이렇게 빠지는 거 굳이 달려 들어갖고 내가 먼저 바닥에서 계속 고생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군요. 하여튼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움직임의 신호는 거래량일 것 같아요. 재료는 이미 다 나왔고 실적과 관계된 건 크게 의미 없고 지금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붙어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내일 오후 발표니까 아마 오늘은 좀 덜 움직일 수 있고 내일이면은 본격적으로 관심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장이 끝나고 발사 성공 여부가 나오고 성공돼서는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빠르게 한번 건드려 볼 필요 있다면은 내일 아마 그러니까 오전쯤이면은 아마 시작이 될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서 빠르면 오늘도 뭐 먼저 선취매도 가능할 것 같다고. 안 돼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빠질 것도 없거든요. 실망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예. 지금 빠지는 거는 저도 예상 외랄 이렇게 빠질 이유가 있나? 그래서 좀 싸게 먼저 팔아놓고 되살려고 그러는 거 세력이 되살려는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그건 좀 너무 심한 과장이고요. 네. 하여튼 빠지는 게 좀 의아할 정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빠질 것도 없고 오늘의 하락은 너무 과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주항공 산업 관련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 어떤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좀 소위 출구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예. 갖고 있는 분은 버티세요. 지금 뭐 여기 종목이 많지도 않겠지만은 대표적으로 뭐 항공우주 관련해 가지고 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만약 가지고 계시다면은 지금은 빠지더라도 버티셔야 됩니다. 여기서 빠지면 매도를 하면은 나중에 큰 후회. 왜냐하면 빠진 다음에 급등을 하면 못 사거든요. 그러니까 후회를 크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선 버텨야 되고 만약에 사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양의 한 20-30% 많게는 50%까지 오늘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내일 움직인 거래량을 보고 나머지를 추가하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이런 쪽 포기를 하더라도 그 폭은 손실폭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쪽에서 한번 담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그중에서도 가장 움직임이 큰 거 그러니까 종목을 기왕 사실 거면은 다 안 올랐으니까 대장주인 항공우주를 한번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실적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큰 차이는 없거든요. 이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대주주가 수출입은행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기업이죠. 그래서 그런 쪽에서 국가가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있고 계속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움직임이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본다 생각이 들고 뭐 차트 잠시 보면 일봉이거든요. 일봉 거의 보면은 일봉 자체가 이제 바닥을 찍고 가는 모습인 것 같고 더 중요하게 우리 길게 본다면 주봉이죠. 자, 주봉 이제 수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바닥 다지면서 주봉 수렴을 하거든요. 문제는 올라갈 때 이 정도 거래량과 현재의 거래량이 비교가 되죠. 이 거래량이 이렇게 붙어준다면 제가 보기엔 이것은 거의 일봉상 어떤 그 지지선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현재 가격에도 큰 문제 없다 생각하고 올라간다면 전 고점인 한 38,000원 선까지도 충분히 요선이 되겠네요. 한 38,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 만약에 안 되면은 바로 자르세요. 한 31,000원 짧은데요. 31,000원 뭐 내일도 안 된다라면 뭐 그 이후에 오를 만한 재료는 쉽게 나오진 않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자 우주항공 관련 주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말 아주 짧게 트레이딩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